네, 자 드디어 우리 반준환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자 우리 저 기구만장 기자실이 이제 기자실이 아니라 뭐죠? 제 점집이라고 했잖아요. 점집. 과연 점집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그 피델릭스라는 회사가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어이 된 일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점집의 위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2011년에 이 기업이 이제 844억으로 그 전년 대비해서 10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은하 2호에 또 전량 모바일 디램을 공급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어디에 공급했다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은하 4호는 의미가 있는 게 은하 3호의 경우가 미국의 그 사과사의 그 아이버를 완전히 제압을 했던 게 이제 그렇죠. 은하 3호였잖아요. 그게 은하 3호였죠. 네. 근데 그 은하 2호보다 은하 3호의 그 물량이 훨씬 더 많고 이번에 4호가 나오게 되면 엄청난 또 물량이 4호. 예상되는데 그게 전량 공급하게 된다. 여기 또 노어 플래시를. 그러면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이슈가 은하 됩니다. 4호가. 다만 그런 건 이제 대외적으로 보도하기는 좀 어려운. 네, 1월 20일 날 자 반준환 기자와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혹시 반 기자 은하 4호라고 아십니까? 은하 4호? 정확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갤럭시 4 뭐 나온다, S4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자, 1월 20일 날, 우리 강경래 기자가 이때가 2,000원이었어요. 2,000원대. 이 피델릭스가 노어 플래시를 은하 4호에 대량 장착한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보도를 했지요. 오늘 드디어 이제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오늘 피델릭스가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기구만장 기자실 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그 미래가 걱정되시는 분들, 노후를 좀 잘 대비해야 되겠다는 분들, 왜 이 기구만장 기자실을 봐야 되는지 갈수록 이유가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피델릭스 진짜 엄청나게 드디어 이제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는 저렇게 한번 오늘 반준환 기자도 좀 이렇게 은하 4호와 관련된 얘기를 준비해 오셨죠? 예, 뭐 은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갤럭시 S4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오셨는데 그 얘기는 잠시 들어보고 저는 이제 탐험을 오늘 떠날 텐데 사실은 매우 좀 민감하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중국 원안자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전에는 상한가, 어제는 하한가. 뭐 반준환 기자도 이제 증권부 시절에 이 중국 기업들 많이 좀 취재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좀 이런저런 좀 문제점들이 좀 있었죠. 뭐 좀 불투명하다든가 예, 뭐 이런 그때 거. 당시 이제 회계 문제점이 그러니까. 일단 좀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자금 관련 이제 운영 문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 위기도 많이 갔었고 그랬었죠. 네. 이제 원양자원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5일 날 갑자기 이제 장 내외 거래가 없이 980만 주의 외국인 지분이 이제 줄어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많은 주주들, 투자자분들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알고 보니까 사실은 970만 주면은 한 7%, 13% 정도가 되거든요. 13%.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네, 그러니까 이 지분은 사실상 장화리 대표의 지분이 이제 변동된 거다라고밖에 이제 볼 수 없는 건데, 이 장 대표는 얼마 전에 이제 1,000만 주,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서 한 2천여만 주 해가지고 한 3,020여만 주를 이제 BW 채권 상환과 관련해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을 해서 이제 질권을 이제 설정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이제 970만 주에 상당하는 지분이 그러니까 채권자의 명의로 이전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거래소나 금감원에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질권 설정이 되면은 지분 변경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지분 변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분이 어디로 간 거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이제 D 운용사 이렇게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5일날 매매가 됐으니까 거래일로 치면 5 거래일 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때 이제 원양자원이나 장 대표가 지분 공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명의 변경이 됐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조금 가늠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BW 이제 500억 발행해 놓고 이제 150억을 상환했는데, 이제 350억은 상환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네. 이제 상환을 언제 하겠냐고 연장했냐면 28일 날, 3월 28일로 네. 상환하겠다 연기해둔 상태인데, 이제 그 외국환 거래에 있던 어떤 그 규제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떤 자금의 이동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반준환 기자, 예. 좀 이 원양자원도 사실은 돈 버는 거 보면은 뭐 깜짝 놀랄만하게 많이 버는 회사인데, 옛날부터 좀 어떤 대주주의 어떤 이런 그 지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죠. 예, 많이 그랬었죠. 이제 네. 실제로 뭐 중국에서 한국으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로 송금하는 게 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뭐 배당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제가 알기에는 이제 그 매출액의 10% 미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출액 10% 미만. 그게 이제 매출액 기준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 이제 순이익 기준이었는지 정확하지는 매출액 않은데.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내에만 이제 그 송금을 할 수 있고, 송금할 수 있는 그 명목도 이제 기업의 경우에 이제 배당이라든지, 배당. 네, 이제 로열티 지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규제가 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제 그 자금 송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이제 크게 그거 갖고 이제 뭐 BW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갖고는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원형자원 측 얘기를 좀 들어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제 지분 변동권이 이렇게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시장에서 제일 그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확하게 뭐 무슨 일이 있다 뭐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그 입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추측만 오가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사유에서 뭐 지분이 어떻게 변동됐고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좀 약세를 띌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참 반준환 기자가 취재를 많이 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주가가 막 하한가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렇게 이제 막 난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이 당사자인 그 장화리 대표라든가 중국원양 측 그 중국 본부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고, 뭐 공시하고 나중에 이제 350억 원 사채, BW 사채 상환하고 이러면은 뭐 문제가 되는,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이제 그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저는 이제 상식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좌파도 우파도 아닌 상식파다, 뭐 상식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한번 그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저 반준환 기자 보시죠. 네, 네. 작년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그렇게 그 이익을 냈어요. 사실은 이제 이익이 냈는데 이제 9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는데, 많은 이제 상식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아까 반준환 기자는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중국 기업은 해외로 송금하는 게 여의치 않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까다롭다. 이런 얘기했는데, 원양자원이 2011년까지 작년 빼고 7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5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벌어들인 게 예, 예. 2011년까지. 근데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은 다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는데 왜 BW 같은 거를 이렇게 찍어내서 또 상환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게 어떤 뭐랄까 구설수에 오르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워런트 문제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BW에서 이제 채권을 먼저 상환을 하더라도 이제 워런트는 살아있는 경우가 많고, 네. 보통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남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주주들의 지분을 유지하는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좀 저가에 또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좀 많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 원양자원 같은 경우 좀 네. 아주 좀 헛갈리네요. 좀. 네, 예. 많이 좀 헷갈리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확한 내막을 잘 몰라요. 공시가 이루어져도 이 한국 대행업체 있잖아요, IR 네네, 대행하는 회사. 네. 여기에서만 뭐라고 얘기하는데 취재하는 기자들도 그냥 잘 예. 갸웃갸웃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해소돼야 된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예, 아직까지도 좀 그렇습니다. 잘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아까 보셨지만 이 정도 이익을 내는 이제 국내 기업이라면 뭐 시가총액이 지금 이 PER이 몇 배입니까 도대체 이거 지금? 예? 지금 8, 3, 24, 3배, 뭐 4배, 5배, 뭐 이런 상황이에요. 3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가가 그냥 많이 빠져 있고 오르려 하면은 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고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런 좀 불안한 투자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 건지. 네. 자, 시간상 그 다음 표로 보면서 뭐 또 다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기업인데 동원산업이라고 뭐 참치잡이 원양업을 하는 회사죠. 횟고기는 일본으로 거의 다 수출하는 것 같고, 이제 우리 국내 소비자들은 참치 캔, 동원 참치 캔을 좀 맛보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익률을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비교해봤어요. 16% 대 뭐 52%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상당히 좀 매우 높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매우 높. 그래서 뭐 많은 의혹이 있죠. 왜 이렇게 이익률이 높은 거냐? 여기는 도대체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국내 대표적인 원양업 하는 이 동원산업은 16%, 그거 상당히 나네요, 그죠? 네. 뭐 참치 가격이 올랐는데 요새 엔저 때문에 일본 수출 많이 하는데 여기 엔저 때문에 요새 골치 아픕니다 요새. 예. 엔저 때문에 올해 과연 이 정도의 이익이 날지 이거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워낙 배가 침몰하지 않는 이상은 좀 잘 나가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PBR이 이제 거의 2배에 가까운 상황인데 여기는 뭐 PBR이 뭐 0.5배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불확실성, 어떤 그 문제점, 지배구조 문제 이런 거가 좀 빨리빨리 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반준환 기자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